안녕하십니까. 북한군사정치연구소 정명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월 27일 북한에서는 그걸 정승절이라고 하는데, 그 정승절을 맞으면서 북한의 전쟁에 참가자들을 위한 그런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북한에서 로병대라고 하는 것이 흘러오는 게 지금 이번에까지 7차 전국 로병대, 그러니까 7번 했어요. 그렇게. 근데 이 7번 하는 기간에 그전에는 로병들이 많이 참가했던 것 같은데,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데 봉쇄되고 유동도 제대로 못하는 북한 땅에서 이번에 이렇게 큰 대회를 열었겠는가. 이 로병대를 열게 된 전 계기부터 좀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북한은 로병대회 하기 전에 7월 28일 날에 김정은이가 로병대회가 끝나가지고 다음날에 우이탑을, 평양시 그 옆에도 그 우이탑이 있어요. 그 우이탑을 찾아가가지고 중조칭선이 우위를 강조하면서 우이탑에 꽃다발을 두고 참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돼가지고 오늘까지 하기만 하면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참배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시진핑 때 한 번 같이 한 것 같고, 이번에 2번째 같은데. 그러면 우이탑에 김정은이가 간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지금 세계가 달라붙어서 북한을 죽이겠다고 하는 형편에서 믿을 거는 그래도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제일 가까운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특히 김정은이가 하고 시진핑이 되면서부터 둘이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이랑 중국을 지금 죽이겠다고 미국하고 막 관계를 그러면서 지금 많은 마찰들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중국을 지원해주는 고무적으로 힘을 불어넣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자체도 미국하고는 또 적대기 그런 국가니까 옹호해주는 데서는 아마 김정은이가 제일 제한되는 가까워 보이니까 시진핑도 김정은을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김일성이도 북한 역사에 보기만 항일혁명 투쟁을 하면서 조중칭선을 강화한다고 그리고 반일 부대들하고도 연합전선을 많이 형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 돈독한 경제적 우위를 많이 강조했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오면서 김일성이나 그 시대에는 그런대로 중국 관계가 해서 그렇게 크게 지장을 안 받고 그렇게 하면 흘러왔는데, 김정일 시대에 오면서 조금 조중 관계가 많이 악화됐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흘러오다가 이번에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중국하고는 정말 의리를 많이 간직하고 서로마다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런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이탑을 왜 7월 7일 날 정승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지 않고 우이탑에 갔게, 미국이라면 중국을 막 공격하고 하는 이런 형편에서 조중 관계가 이렇게 원투하다는 거 보여주자고 김정은이가 간 겁니다. 그러면 로병대에서 김정은이가 또 연설을 했어요. 가자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이래가지고 주석단에 올라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도 김정은이는 중조칭선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한미 원조 보가이국이라는 그런 구호를 높이 들고 중국의 혁명동지들이 우리가 힘든 조국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자기들이 아까운 청춘과 피를 뿌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구원하는 데서 혈연적 연계를 맺어왔다. 그러면서 전쟁에 참가한 로병들과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들에게 충고한 감사를 드린다. 이러면서 연설해. 이 로병대라기만 그것이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7.27일은 저희들은 그저 북한에 있을 때 그게 전승일이라 해서 정말 전쟁에서 전승일이라는 게 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전승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와보면 7.27 날에 무슨 서로마다 휴식하겠다고 도장을 찍어놨지
누가 지구 이기구를 갈라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네는 뭐 자기네가 완전히 이긴 것처럼 그림에 떠들어대고 야야하고 음악해하고 뭐 그러면서 소란을 피우는데, 실제 7.27 날을 뭐 전쟁 참가한 사람들도 무슨 뭐 7.27 날 전전협정이 체결된지는 모르고 지휘관들이 와서 말할 때까지 총을 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네는 조국 해봐이라 그러잖아요. 남침을 해놓고는 미국이 남조선 계례군을 추동해가지고 일으킨 전제라 하면서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68돌이라고 군사 그 부분을 연구할 때 보니까 좀 의문되는 게 있었어요. 외경만 6월 25일 날 새벽에 전쟁이 터졌는데 그 6월 25일 날에 실제 전쟁이 날짜겠는지 그건 또 그렇지 않더라고. 외경만 그 전에까지 북한은 38 경비대라는 게 있어갖고 그냥 한국군하고 그냥 마찰이 있었더라고요.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그저 밀고 나왔다가 또 도로 제자리 가고 이러면 그 38선 안에서는 그런 마찰이 충돌 사건들이 많이 터졌더라고요. 그러다 나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나니까 쑥 밀고 들어온 게 6월 25일이 아니겠는가. 난 그때 우리 그 생각하면 그랬어.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는 동시에 6월 26일 날에 9개 사단이 생겨났어요. 북한군에는. 그 전까지는 38 여단이라는 경비 여단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38선을 지키는. 그런데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6월 26일 날에 9개 사단이 북실로 확 생겨났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요렇게 해서 전쟁 준비는 미리 갖춰놓고 있었구나. 그러다니까 전쟁 준비를 갖추지 않고 있던 한국군은 순간에 밀려가지고 3일 만에 오후를 뺏겼잖아요. 왜? 손수세가 있어요. 뭐 군대가 얼마 안 되는데 전쟁할 생각도 안 하고 그날은 또 일렬이 돼서 우리 기독교 이런 사람들은 장교들이랑 다 휴식 가고 이러다니까 배에 있는 상태에서 새벽에 불에 들이쳤으니. 근데 까꿀리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가 교육받기는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도 그거 하면서 3일 동안에 9개 사단이 조직됐다. 그리고 9개 사단이 어떻게 총 쏘는 법을 하루 동안에 배워가지고 서울까지 3일 동안에 공격해 왔거든요.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남에서부터 북한을 먼저 침공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먼저 전쟁 준비를 다 해갖고 들이밀어온 한국군은 3일 동안 방어도 못 해보면서 서울까지 내줬고 전쟁을 미국이 먼저 했다고 하면서도 밀려나가지 않고 밀고 들어왔고 이런 의문점들이 워낙 우리 군사 연구를 하면서 생기더라고요. 이 군사 역량상 대비해서도 방어 3명 하면 공격이 1명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방어 1명에 공격이 3명이다. 이렇게 3대1 비율로 하고 앞에 2개 중대 뒤에 1개 중대 이렇게 뭐 앞에 3개 대대 뒤에 2개 대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제대를 편성해가지고 나오는데 내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25일날 전쟁이 터지자부터 26일날 9개 사단이 조직돼가지고 밀고 들어와요. 여기 그러면 뭐 지나가던 사람한테도 총 툭툭 재주면 저래가지고 백발백중 명사수가 다 되는 거예요. 실제 누가 전쟁이다 한 적은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서 북한에서는 이미 러시아로부터 3,000자루의 총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3,000자루의 총이 전쟁이 끝나도록 들어오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러시아 놈들은 또 승리하는 걸 바라지 않았다 이러면서 전쟁이 겨우는 남을 믿으면 안 돼. 국방에서는 자의적인 국방이 돼야 된다. 자립자의가 돼야 된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북한은 그다음부터 군수공업 부분에 힘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동보총도 만들고 기관총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지금은 미사일까지도 다 다른 나라 것들 그 기술들 빼다가지고 쟤네가 다 만들어서 지금 하잖아요. 그 전쟁이 겨우니 그래요. 북한에서 우리가 배운 게 겁니다. 또 중국 이민지원군도 그때 들어올 때에 여기 한국전쟁 참전하러 들어올 때에도 한 사람 앞에 수리탄 2발씩 줘서 내보냈대요. 무장장비가 없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그러면서 김일성이 우리 중대장대 때 미안한자를 내가 그래도 항일무장 투쟁하고서 우리나라가 먼저 중국보다도 해방될 때에 중국에서 철수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유능한 군사지휘관들 강건동무를 비롯해서 그런 지휘관들 다 중국혁명을 도우라고 도와주면서 떨고 나오면서 있던 무기들도 다 그들한테 주고 우리는 갖고 있던 휴대한 무기만
적들한테서 빼앗아서 다 그 산속에 숨겨놓았던 무기들 다 중국 동지들한테 다 주고 왔는데, 저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조선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수리탄 딱 2발만 한병사한테 채워갖고 나와서 그 수리탄을 제벌에 적을 죽이고 그 총으로 싸매라고 이렇게 내보냈다는 거예요. 뭐 20만 뭐이요 뭐 30만이요 이렇게 하면서 중국 공군 중공이 여기 쳐들어왔지만은, 그때 실제 들어왔을 때에는 총도 없이 왔댔다는 거예요. 수리탄 2발만. 그렇게 하고 러시아에서는 3,000정을 주겠다 해놓고는 전쟁이 끝나도록 주지 않았다. 김일성이가 제일 중요한 게 그죠. 누구를 믿어도 안 되고 외세를 믿어도 안 되지만은 모든 건 자기가 우선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울 때에도 북방공원만은 철저히 제가 책임지고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 인민군대 군사력을 북한의 군사력을 저만큼이라도 올려놓은 게 김일성이 그 공적이다 이름이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 로병대를 설명하면서 왜 이전에 그때의 6.25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지금은 로병으로서 대우를 받는데, 솔직히 말하면 김일성이 국토쟁탈전이랄까요? 그런데 희생물이지, 실제 무슨 그들이 뭐 발해서 전쟁한 건 아니잖아요. 예? 무조건 다 나가게 하니까 무슨 나가지 않으면 지금도 북한의 일부 마을들에는 전쟁 때에 군대 안 나가서 군대 기피잘로 해가지고 자식들까지 막 정말 간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북한에서 저런 걸 할 때에는 무슨 목적을 하겠구나.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 어려우니까 사람들 결속시키려니까 저런 거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